자, 24학년도 6월 평가문항에 우리 양적관계에서 반응물질, 생성물질에 고체가 들어가 있었지, 그지? 그래서 마찬가지 이전의 기출문제 중에 반응물질의 상태가 고체가 들어간 거 문제 한번 연결해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20학년도 수능 문제야. 20학년도 수능 문제 문항 19번이 되는데, 자, 화학 반응식의 반응물질 A의 상태가 고체라는 거 일단 요걸 조심해줘야 되겠지? 일단 여기 해석이 포인트가 될 거고 미리 얘기하지만 계수 B 값을 찾는 거고, 문제를 쭉 봤더니 반응 전 A와 B 물질의 몰수가 다 주어져 있네. 뭔가 좀 편해 보이는 것 같은데 뭘 조심해야 될까? 이걸 보자. 그리고 B와 C의 분자량이 주어져 있고, 자, 문제에서 주어진 게 반응 전후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가 주어져 있어. 일단 첫 번째, 반응식에서 A의 상태가 고체라는 걸 순간 놓친 친구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풀어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반응 전후의 밀도비가 1대 7이니까 반응 전의 부피와 반응 후의 부피가 7대 1이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기체의 몰수비가 7대 1. 반응 전 7몰, 반응 후 1몰. 이렇게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안 돼. 안 되는 이유 이제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우리가 밀도 잠깐 보면 밀도는 반응 전후의 밀도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잖아. 자, 근데 이때 밀도와 부피가 서로 반응 전후에 반비례 관계가 되려면,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려면 반응 전후에 기체의 질량이 일정해야 되지. 반응 전후에 기체의 질량이 일정하려면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건데,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기체일 때는 반응 전후 물질의 전체 질량에는 변화가 없으니까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질량이 그래서 일정하고, 이때는 기체의 밀도가 기체의 부피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반응 전, 이 문제에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질량이 일정하진 않지. 이 문제에서는 반응 전후, 반응 전과 후 용기에 들어있는 그냥 모든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하지만,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하지만 기체의 질량, 기체만의 질량은 일정하지 않다. 왜? 반응 물질 A가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의 질량이 이 문제에서는 일정하지 않다가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그러면 밀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대로 부피분의 질량 개념으로 밀도를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만의 밀도를 구해줘야 돼. 그 값이 1대 7이다로 문제 접근. 자, 전반으로 일단 써나가면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 일단 반응식에 개수가 B만 지금 안 나와 있고, 개수가 1, 1. 자, 1이 또 안 보여서 고민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1이라는 개수는 항상 눈에 보이게 좀 표시해놓고 출발합시다. 자, 전반을 일단 채워가면서 고민해보자. 몰수가 2몰, 7몰이 있고, 그 다음에 3몰하고 8몰이 있어. 자, 그러면 일단 누가 다 반응하는가? 전반으로 채울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처음 일단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거지. 한계 반응물이 A냐 B냐를 고민을 하는 건데, 일단 한계 반응물을 A라고 놓고 또는 B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실험 1에서 개수가 1이고 개수 B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몰 7몰이면 A가 2몰 B가 7몰이면 일단 접근을 A가 다 반응한다라고 놓고 일단 출발을 해보는 거겠지 뭐.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어쨌든 간에 다 쓰일 거니까. 자, 따라서 개수 B는 반응 몰수비 2비몰만큼 반응해서 2몰만큼 생성된다. 일단 이렇게 출발을 한번 해보자. 스타트하는 게 중요한 거야.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를 너희들이 정말 자료를 잘 해석해서 딱 보자마자 찾아내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가 다 반응하니까 일단 출발을 해. 스타트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다 쓰이고 반응 후 B는 7-2비몰이 남고 C 기체는 2몰만큼이 용기 안에 존재. 이제 밀도를 계산을 해야 돼. 밀도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가? 그거야. 그래서 분자량이 주어졌네. 이 분자량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건가 봅시다. 분자량 위에다가 적자 1하고 16이라고 적어둘게. 자, 그럼 반응 전 기체의 밀도는 A가 고체이기 때문에 기체 B만의 밀도가 돼야 돼. 반응 후 기체의 밀도는 용기 안에 들어있는 B와 C 두 기체의 밀도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반응 전 기체의 밀도. 일단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니까 기체 몰수분의 질량으로 가져도 되겠다, 그지? 기체 몰수분의 질량. 그래서 실험 1에서 전반 실험 2 전반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적어보고 실험 1에서 반응 전 기체의 밀도를 구해보자. 기체 부피분의 기체 B의 질량. 아, 그러라고 B의 질량을 구하라고 B와 C의 분자량이 주어진 거구나. 분자량을 그냥 1과 16이라고 가져가주면 B기체 7몰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물분질. 따라서 밀도가 1. 1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는 거구나. 자, 이제 반응 후 밀도를 구하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자, 전체 기체의 부피, 전체 기체 몰수 9-2b몰이 된다, 그지? 자, 그러면 B기체 7-2b몰의 질량은 7-2b 몰수 곱하기 분자량. 이게 B의 질량. 더하기 기체 C의 질량. 기체 C의 몰수 곱하기 분자량. 이 값이 되지. 자, 이 값이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7이 돼야 돼. 1대 7이라 그랬으니까 1대 7이라고 그대로 나와 있었지, 문제에서도. 그래서 밀도비가 1대 7. 자, 그래서 이 식을 풀어냈을 때 B 값이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자란 얘기야. 계산을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 9-2b분의 7-2b 더하기 32 한 값이 7이 돼야 되고 식 한번 마무리 지어보자. 7-2b 더하기 32 그럼 39-2b는 97, 63 빼기 14b가 되겠네. 자, 그래서 왼쪽에다가 14b 그럼 12b는 63 빼기 39가 되겠지. 63 빼기 39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와야 되니? 63 빼기 39는 24가 되고 따라서 B값은 2가 떨어지네. 일단 한계 반응물을 A라고 놓고 풀어보니까 계수가 나왔어. B에다가 2를 대입해서 전반화 안에서도 확인해보면 4몰 반응하고 2몰 반응해서 3몰 남네. 뭐 안 될 거 없다, 그치? 모순되는 거 없는 거 같네. 이게 답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실험 2까지 마무리를 지어보는 거지 뭐. 자, 실험 2 밑에다가 다시 한번 적을게. 여기다가 실험 2 A 더하기 계수 이제 찾았으니까 2B는 C라고 가져가고 자, 반응 전 3몰, 8몰이 있고 이제 전반 후 출발합니다. 전반 후. 자, 따라서 A가 3몰 반응, 6몰 반응, 3몰 생성된다. 충분히 이제 계산되지? 0, 2몰 남고 3몰 남고. 자, 반응 전과 반응 후 이제 밀도 B 1대 X. 그래서 밀도를 계산을 해주면 또 마찬가지 반응 전후 기체의 밀도. 실험 2에서 반응 전 기체는 기체 B만의 밀도. 실험 2에서도 B하고 C가 존재하네. B와 C의 밀도를 계산을 하자.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부피는 기체 몰수분의 기체 8몰의 질량, 몰수 곱하기 분자량. 그래서 또 1이 나왔지. 아, 그러면 반응 후 기체의 몰수 2 더하기 3몰 분의 기체의 질량, 기체 B 2몰의 질량 분자량 1 더하기 기체 C 3몰의 질량, 기체 C 분자량은 16. 그럼 5분의 2 더하기 48. 그러니 5분의 50, 10이 되네. 밀도비가 1대 10, 따라서 1대 x, x는 10이 나와줘야 돼. 자, x가 10이 되고 개수 b가 2가 나왔어. 정답은 그래서 2번으로 체크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가 고체라는 거, 그래서 반응 전후 밀도를 구해낼 때 반응 전 기체 B만의 밀도만을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거 조심해주고 실험 1에서요. 반응 전후의 밀도비가 1대 7이다. 반응 전후의 부피비가 7대 1이다. 이렇게 바로 해석해주지 말자고 그거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자, 일단 접근을 실험 1에서 A가 다 반응했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봤어. 그지? A가 다 반응했다라고 놓고 문제를 풀었더니 어쨌든 문제가 풀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풀이를 마무리 지었는데 한계 반응물을 실험 1에서 한계 반응물이 반드시 A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자, 이 자료를 보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한 건데 실험 1을 보자마자 사실은 한계 반응물이 반드시 A여야만 한다.
왜 반드시 A가 다 쓰여야 되냐? 이 내용을 좀 공부를 하고 가자. 문제를 풀고 답 찾는 것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 실험 1에서 한계 반응물이 반드시 A여야만 하지? 이걸 어떻게 알아내냐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밀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게 돼. 반응 전 밀도는 1이고 반응 후 밀도는 7이야. 자, 만약에 기체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라고 하면 기체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라고 하면 자, 전반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써볼게. 개수 B 모르는 상태에서 반응 전에 2몰 있고 7몰 있었어, 그지? 전반으로 채우면 B가 한계 반응물이야 라고 하면 자, 7이 다 쓰이고 뭐 얼마 반응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생성되는지는 모르겠지만 A가 남고 기체 B는 다 쓰이고 생성물질 C가 얼마만큼이 들어있을 거야. 생성된 C가 얼마만큼이 들어있을 거야. 자, 이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밀도를 구할 때는 반응 전후의 용기 안에 어떤 기체들이 들어있는가를 보자. 반응 전 기체의 밀도는 기체 B만의 밀도가 되고 만약에 기체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라고 하면 반응 후 용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는 누구만? 기체 C만 들어있게 되지. 자, 기체의 밀도는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우리 몰 연습할 때 요 내용 너희들이 공부했을 거야. 기체일 때 기체들의 온도 압력이 일정하면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첫 번째 밑에 자,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첫 번째 밀도비는 아니 첫 번째 부피비는 요거부터 아보가드로 법칙 부피비는 기체 몰수비 그 다음에 두 번째 각각의 기체에 대해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이 비례한다 요 얘기 기억이 나야지. 각각의 기체에 대해 기체들의 밀도는 분자량이 비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가 있고 CO2 기체가 있다. 분자량이 30이고 분자량이 44야. 두 기체의 온도 압력이 같아. 그럼 밀도비는 분자량 비와 같아. 요 얘기 몰 개념할 때 잘 알고들 있을 거야. 그럼 봐봐. 실험 1에서 B가 한계 반응물이면 반응 전엔 기체가 B만 들어있어. 반응 후에는 기체가 C만 들어있어.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기체의 밀도비는 결국 기체 B와 기체 C의 밀도비를 얘기를 하는 거야. 반응 전에 기체 B만 있고 용기 안에는 기체 C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반응 전 기체 B와 반응 후 기체 C의 밀도비는 B와 C의 분자량 B와 같은 1대 16이 돼야 돼. B와 C의 분자량 B가 1대 16이었잖아, 그치? 근데 밀도 B가 반응 전 밀도와 반응 후 밀도 B가 1대 7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응 후에 기체 C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응 후에는 B와 C가 같이 용기 안에 들어있구나. 공존한다라는 것을 이걸 알아낼 수가 있게 돼. 이 내용을 사실 공부하는 게 이 문제는 더 중요한 사실이야. 만약에 한계 반응물이 B였다면 반응 전 용기 안에는 기체 B만 들어있고 반응 후 용기 안에는 기체 C만 들어있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 기체의 밀도비는 B와 C 기체의 밀도비를 결국 각각 물어보는 거라서 분자량 B와 같은 1대 16이 돼야 돼. 근데 밀도비가 1대 7이 나왔기 때문에 C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B가 용기 안에 남아있구나. 따라서 한계 반응물은 A여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한 번 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왜 한계 반응물이 A여야 하는지를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돼. 문제 푸는 것 자체는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한계 반응물을 찾는 밀도를 해석해서 한계 반응물이 왜 꼭 실험 1에서 A여야만 하는지를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좀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내용 잘 정리해서 답 마무리하고 정리합시다. 고생들 했습니다.